자, 이번에는 콘스탄트 시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스탄트 시트에는 크게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갑니다. 하나가 할인율, 두 번째가 목적함수 기준연도, 세 번째가 타임 슬라이스별 시간 비중. 이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할인율, 그리고 목적함수 기준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함수, 말 그대로 목적함수로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목적함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함수를 보시면은 네, 맨 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목적함수입니다. 네, 타임 증거의 목적함수인데요. 우측부터 보시게 되면 ANN 코스트 RY로 되어 있죠. 네. 자, R은 지역, Y는 연도입니다. 네. 그럼 ANN 코스트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ANN 코스트는 투자비, 고정비, 그리고 조달 비용, 채굴 비용, 무역 비용, 그리고 로스 비용까지, 예. 모든 비용의 합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역별, 연도별 비용을 곱하기 1 플러스 D, D는 할인율을 나타냅니다. 거기에 승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레퍼런스 이어 빼기 Y가 됩니다. 레퍼런스 이어가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준 연도가 되는 거고요. 네. 요것을 이제 곱해서 나온 값을 연도별, 지역별 합산한 것이 바로 목적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레퍼런스 이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콘스탄트 시트에서 지정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모델 이어의 시작 연도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할인율이 크게 되면요. 할인율이 크게 되면 이 기준 연도에서 멀어진 연도의 비용 같은 값이 작아지게 되고, 만약에 할인율이 작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이어에서 먼 연도의 비용값이 크게 반영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율 같은 경우, 그리고 이 기준 연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목적함수는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설명해 드리면, 자,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attribute discount를 써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WU 지역에는 7%, ROW 지역에는 10%를 적용했습니다. 네. 할인율은 지역별로 구분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기준 연도 같은 경우, 목적함수의 기준 연도 같은 경우에는 G, D, 디스카운트 이어죠. 기준 연도는 한 값밖에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역별로 지정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DI 2000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디스카운트가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 지역 하나로 적용하고 싶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타임 슬라이스별 시간 비중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타임 슬라이스입니다. 여기 이건 타임 슬라이스를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가시기에는 시즌, 위클리, 데이, 나잇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여기 상위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SD, SN, SP 그리고 FD, FN, FP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임 슬라이스를 구분을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콘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모형 만들 때 자동 생성됩니다. 요게 디스카운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들어갈 때 있어요. 여기까지. 나머지 값은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 RD, RN.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거 시간 비중을 구하느냐 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내가 만약에
앞에 보시게 되면은 SW, WR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 계절을 사계절을 구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R에 해당되는 계절을 제가 뭐 3, 4, 5로 잡았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D에 해당되는 것을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N에 해당되는 것을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그리고 P에 해당되는 것을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계절 나왔죠. 제가 구성한 월 나왔죠. 개월수 나왔죠. 그리고 각 시간 나왔죠. 그렇게 되면은 각각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 비중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뭐 8706, 시간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 또는 일수로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일수가 된다고 하면 365일이 기준이 될 테고, 시간을 한다면 8760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만약에 36.5일이다. 그러면 365분의 36.5를 해서 0.1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365일을 여기다 곱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일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비중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합산을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스에는 할인율, 기준연도, 타임슬라이스별 시간 비중이 들어간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저 디파인 커머더티 그룹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커머더티 그룹.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머더티 그룹 마스터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이게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테이블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물결 표시하고 트랜스포메이션 커머더티 그룹으로 나 이제 커머더티 그룹을 설정을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헤더를 보시면 name, description, 지역명, 그리고 commodity set, commodity set, commodity name, commodity set, commodity description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name은 뭐냐면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커머디티 그룹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데모 모양에서는 첫 번째가 커머디티 그룹 all oil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여기 CG가 공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CG를 넣어야 되냐? 그건 그렇지 않고요. 사용자가 임의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여기 나와 있는 커머디티 그룹명을 설명하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임의대로 그냥 사용자가 설명하기 편한 글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은 뭐냐면 이 커머디티 그룹이 사용되어질 지역에 Y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Y가 표시되면 사용되고요. 표시 안 되는 것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커머디티 set은 뭐냐면은 이 커머디티 그룹에 포함되는 커머디티의 그룹을 지정하라는 겁니다. 그룹명을 쓰라는 겁니다. 이거는 BY 템플레이트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에는 한 5가지가 있어요. 커머디티 세트 이런 게 5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에너지, 그리고 모터리얼, 원료, 그리고 이미션, 배출, 그리고 하나가 디맨드, 그리고 파이낸셜.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에너지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여기에 포함되는 커머디티는 에너지 종류 중에 에너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커머디티 셋, 커머디티 네임. 이거는 여기에 커머디티 그룹에 포함되는 커머디티 이름을 지정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일 땡, 콤마 땡, 오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글자가 오일로 시작되는 거 또는 마지막 글자가 오일로 끝나는 거, 그런 커머디티 이름을 갖고 있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커머디티들은 이 CG 올 오일로 들어가게 포함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오일로 시작되는데 에너지가 아니라 원료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이고 처음에 커머디티 이름이 오일로 시작되거나 오일로 끝나는 것만 시중 오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데는 어디서 확인하죠? 네, 커머디티 그룹 마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커머디티 그룹 마트에서 여기 CG 오일을 보게 되면 네, 오일로 시작되는 거 다 들어갔죠? 오일로 끝나는 것들. 이 파란색들은 에너지, 에너지를 에너지만 모두 다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시스템 세팅의 마지막 시트인 임포트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세팅은 모형 구성과는 이제 큰 관련은 없습니다. 단지 모형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을 활성화할 건지 또는 비활성화할 건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세팅 같은 경우에는 물결 표시하고 임포트 세팅을 통해서 부가적인 기능을 지정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헤더는 옵션하고 밸류가 있는데요. 옵션은 그 부가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거고 밸류는 1 아니면 0을 넣습니다. 네. 2를 넣게 되면 활성화, 0을 넣게 되면 비활성화. 네. 자,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저희가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거기서 0으로 나눈다거나 또는 참조를 해서 넣었는데 그 참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에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 에러들을 잡아낼 거냐 말 거냐, 즉 보고할 거냐 말 거냐를 지정을 하는데요. 1번은 그런 에러가 있으면 보고해 달라. 2번 0으로 넣게 되면 보고하지 말아라, 잡지 말아라, 그런 뜻을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더미 임포트 에너지 그리고 더미 임포트 디맨드. 요거는 제가 인터폴레이션 할 때 더미 임포트 에너지랑 더미 임포트 수요를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모형 내에서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 더미 임포트를 통해서 수입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도 더미 임포트 기술을 통해서 수요값을 수요 커머디티를 수입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트 빈티지 바운드 같은 경우 뭐냐면 내가 이거 빈티지 기능을 사용할 거다 안 할 거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번이면 사용, 0번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 외에도 뭐 데모 모형이나 여러 가지 모형을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몇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에 대한 예시가 뭐 이렇게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와 있지 않고 모형을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요 4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옵션들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요 4가지 기능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모형 운영하는데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시스템 세팅에 대한 것은 마치고요. 다음은 BY 템플레이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